안녕하세요. 어린이와 작가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오늘도 멋진 이야기 손님과 재미있는 사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방송 들어주세요. 제 옆에 오늘의 이야기 손님 나와 계신데요.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대학 졸업반 때 한국출판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고 첫 작품인 감기 걸린 날이 보림 창작 그림책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림책 작가가 되신 선생님. 감기 걸린 날만 들어도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김동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작품 활동을 많이 하지 않으셔가지고 진짜 귀한데요. 그 유명한 감기 걸린 날을 비롯해서 천하무적 고무동력기, 엄마랑 뽀뽀 같은 작품을 쓰고 그리셨고요. 학교 가는 날, 할머니 집에서 수박씨 등의 책에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작품을 아껴 출간하시는 선생님이니만큼 이야기도 더 재밌게 잘 진행될 것 같네요. 먼저 첫 번째 사연 들어볼게요. 완주 동양초등학교 이기찬 친구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내 꿈은 펜싱 선수. 나는 펜싱 선수가 꿈이다. 물론 어느 땐 찔려서 아프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내가 찔러서 기분이 좋기도 하다. 하지만 때로는 펜싱이 싫기도 하다. 이기다가 역전당해 지기도 한다. 나는 펜싱으로 싸우고 싶기도 하지만 훈련을 해서 힘들기도 하다. 하지만 힘든 걸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펜싱을 해서 이기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 상대에게 기술을 써 점수를 얻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이유로 펜싱을 사랑하고 펜싱 선수가 되고 싶다. 누구나 이기는 게 좋죠. 근데 기찬 친구의 사연을 잘 보면 내가 기술을 써서 점수를 냈을 때 그 쾌감. 저는 사실 TV에서 펜싱을 보면은 너무 이게 빨리 왔다 갔다 해서 뭐 어렵지 않나요, 펜싱? 네, 저는 근데 본 적이 거의 없긴 해요. 뉴스에서 가끔 잠깐씩. 선생님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네, 관심 있는 스포츠는 배구 정도. 요즘 배구가 가장 핫하죠. 네.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지만 펜싱이 특히 인아웃이라던가 점수 나는 장면 순간을 딱 포착하는 게 잘 보려면 눈이 빨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가끔 저도 배구를 보는데 선 근처에 딱 떨어지면 저는 아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으로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내 눈은 똥눈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펜싱은 그게 가장 심한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그렇게 빠른 스포츠를 어린이가 한다고 하니까 와, 우리 기찬 친구 여러 가지 기술 많이 익혀서 꼭 멋진 펜싱 선수 되시기 바랍니다. 응원의 박수. 다음은 고양 능곡초등학교 임태성 어린이가 보내준 노래인데요. 모두 다 꽃이야.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 새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모두 다 꽃이야. 와. 학교에서 녹음했나 봐요. 뒤에서 친구들이 막 시끌시끌 떠드는 소리까지 같이 녹음이 됐는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2절까지 쭉 불러주고 마지막에 2번 부르는 것도 잊지 않고 잘 불러줬어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어린이들하고 노랫말도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노래 잘 부르세요? 아니요. 저는 노래방 가는 거 제일 싫어요. 예술 쪽에 계신 분들이 다재다능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선생님은 오직 그림에만. 네, 저는 그림이랑 좀 비즈 만들기 그런 쪽으로만. 다른 거는 잘 못하고.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신문십답 시간인데요. 선생님 띠는요? 저는 말띠요. 말띠. 좋아하는 음식? 국수, 떡볶이, 김말이 그런 분식 종류 좋아하고 초밥 이런 거 좋아. 분식, 그냥 거의 다 잘 먹어요. 특별히 막 좋아하는 것도 없고 안 먹는 근데 이제 것도 안 없고. 먹는 거는 버터, 치즈 이런 걸
뭔가 덩어리째로 먹는 그런 것, 버터를 발라 먹는다던가. 네. 버터를 누가 덩어리째 먹어요. 녹여서 뭐 빵에다가 이렇게 치즈도 얇게 잘라서 덩어리째 우걱우걱 먹진 않습니다. 둘 다 얇게 해도 별로. 네, 이제 뭐 버터에 뭘 볶아 먹는다던가 치즈가 많이 들어간 그런 거 좀 잘 못 먹어요. 아, 기름진 음식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뭐 하얀 고깃국 그런 것도 못 먹고. 아, 네. 좋아하는 계절? 뭐 봄, 가을은 날씨가 좀 적당하니까 그래서 좋고, 겨울에는 눈사람 만들 수 있어서 좋고.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눈사람 만든다고 말씀만 드리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런 거 만들고. 와, 전 선생님이 눈사람 만든다 해서 그런 평범한 일을 그랬는데 역시 작가 선생님이라 눈사람도 이런 식으로 만드시네요. 세상에. 너무 이쁘다. 이렇게 와 이뻐라. 이거는 최근에 만든 라디오로만 듣는 친구들은 뭐지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정말 너무 예뻐요. 눈사람도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최고인데요. 애게 겨우 눈사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눈사람도 예술이 되네요. 그러니까 겨울에 눈 오는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렇죠. 이걸 만들 기회가 있는 날이 많지가 않아서 기회 될 때 한두 개씩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동안 한 7, 8개 만들었나? 아, 그렇구나. 어떨 때는 눈이 막 내리자마자 바로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어. 진눈깨비처럼. 그럼 눈사람 못 만들잖아요. 뭐 다른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봐야 되니까 막 눈사람 만들러 나가기도 그렇고. 와, 몇 년 동안 7, 8개밖에 못 만들었다. 선생님 뭐를 해도 아주 귀하게 하시는군요. 좋아하는 동화책과 그림책? 동화책은 제가 잘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림책은 이 토미 웅거럿 작가님의 루푸스 색깔을 사랑한 박쥐라는 책 좋아하고, 클로드 부종이라는 옛날 작가님 계신데 그분 그림책 좋아해요. 이 안에 뭐 들여다보면은 박쥐랑 곤충 채집 학자랑 친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독특한 설정 같은 것들이 담긴 책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나의 보물 1호는? 이게 감기 걸린 날, 이게 제 첫 책인데 이게 1쇄 처음 찍은 책이에요. 1쇄인데 여기가 천으로 되어 있어요. 책 등이. 이게 2쇄 때까지만 이렇게 나왔고 3쇄 때부터는 천이 수입이 안 돼서 그냥 종이로 바뀌었는데 이걸 저도 한 권밖에 없고 1쇄 한 권, 2쇄 한 권 좀 구할 수가 없어서 이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이런 걸 스노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보물을 직접 찍어 오시다니 이런 경우 처음인데 6학년 때 아버지가 사주셨어요. 근데 여기 살짝 금이 가서 물이 계속 증발되고 있어서 물이 거의 뭐 중간 밑으로 내려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물건들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기장 하나랑 이거 하나 정도? 그때 많이 남겨뒀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 없이 이사할 때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중해요, 저한테. 저는 아예 하나도 없어서 부러운데요. 여기 밑에 버튼이 있는데 누르면 이 집에 불이 들어왔었어요. 이렇게 흔들면은 반짝이는 되게 눈. 예뻤겠다. 지금은 이런 거 많지만 옛날엔 정말 귀했잖아요. 스노우볼이.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그걸 소유하고 있었다니 보물 1호라고 할 만하네요.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작업 마감했을 때. 작업 끝냈을 때. 작업 마감했을 때랑 몇 개월 후에 책이 나왔을 때. 그때가 제일 진짜 입가에 미소가 나 작업 끝냈어. 두고두고 계속 생각하면서 아무 부담감 없이 제일 행복해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저는 그냥 거의 자거나 아니면은 만화책 보는 거, 그리고 영화
네, 만화책이 집에 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많이 사요. 한 몇 권 정도? 그거는 잘 세보진 모르는데 않았고? 네, 저는 만화책을 주로 아, 사요. 그럼 선생님 여기 좋아하는 네. 동화책 대신에 좋아하는 만화책. 아주 옛날에 절판된 책인데 모모는 엉뚱해라는 만화책이 1권부터 13권, 14권까지인가 있는데 대학교 때 처음 그 책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일본의 약간 국민 만화 치비 마루코 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모모는 엉뚱해로 제목이 바뀌었는데 그걸 대학교 때 좋아했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살려고 하니까 이제 다 절판됐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책방 같은데 주문해서 제가 1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소장 수집을 하셨군요. 낡았어요. 지금 막 너덜너덜한데 저희 아이가 지금 4학년 올라가는데 그 책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고 있고 그리고 그래픽 노블 주로 많이 보는데 최근에 굉장히 좋았던 책은 이 책도 절판됐더라고요. 로봇 드림이라는 책인데 이것도 설정이 독특한 로봇과 강아지의 우정. 너무 좋아서 갖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근데 아쉽게도 절판돼서 그래서 오늘 소품 엄청 준비해 오셨네. 아니, 가장 하기 싫은 일은? 그냥 씻는 거. 씻는 거? 씻는 게 좀 제일 귀찮더라고요. 자동차는 기계 세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 보면서 사람도 뭔가 기계가 발명돼서 들어가서 막 이렇게 돌아가면 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냥 간단하게 손을 씻거나 세수하는 거 이런 건 괜찮으신 거죠? 그런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샤워하는 막 거? 이렇게 씻어야 되는 거는 이거는 가장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다.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저는 지금 하는 일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다시 태어나도 또 하고 싶어요. 다시 태어나도 다시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다. 그리고 더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욕심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상태로 다시 태어나도 되게 행운인 건데. 이제 저도 작업하다가 뭔가 막히는 부분이 많으니까 막힘 없이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어라틴에게 하고 싶은 말을 7글자로 같이 그림책 볼까? 같이 그림책 볼까? 그림책 작가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주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라친들이 그림책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그림책 볼까? 그림책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어라친의 사연 하나 드려볼게요. 제주 북촌초등학교 변수연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무명천 할머니를 읽고 느낀 점을 사연으로 보내줬어요. 근데 본인이 직접 녹음을 해서 보내줬네요. 안녕하세요. 제주 북촌초등학교 4학년 책임반 변수연입니다. 무명천 할머니, 아쉬워라. 더 빨리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왜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함께 있어주지 못했던 걸까?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언니와 동생과 무명천 할머니가 사시던 집에 다녀왔다. 무명천 할머니는 제주 4.3 때 아무 잘못 없이 턱을 다치셨다. 그래서 평생 무명천으로 턱을 감싸고 사셨다. 자신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인정 많은 분이었다. 나는 무명천 할머니 3터에 이런 메모를 남기고 왔다. 무명천 할머니, 살아계실 때는 턱이 아파서 많이 못 드셨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 수연 친구 4.3의 피해자시고 내 턱을 다치셔서 평생을 무명천으로 얼굴을 감싸고 사신 할머니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 무명천 할머니를 보고 무명천 할머니가 사셨던 곳 3터라고 표현을 해줬는데 제주 어린이니까 거기에 직접 가봤나 봐요. 가서 메모도 남기고 우리 어린이 라디오에 사연도 보내고 속도 깊고 마음도 착한 친구인 것 같아요. 되게 감동적이네요. 제주도는 볼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근데 지금 말해준 것처럼 4.3이라고 하는 좀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4.3 유적지도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가지 역사와 풍광이 들어있는 그런 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명천 할머니 이야기를 또 제주 어린이가 들려주니까 더 생생한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멋진 사연 그리고 학교나 집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 고민 상담도 좋습니다. 노래, 악기 연주 등의 솜씨자랑도 좋고요. 팟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북프렌드 BOKFRIND @북프렌드.net으로 보내주시면 어린이 라디오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주는 동해 북삼초등학교 김은우 친구가 보내준 리코더 연주인데요. 카고메와라는 곡입니다. 네, 이누야샤라는 애니메이션의 OST 중에서 카고메와라는 곡이었는데요. 연주가 수준급이죠? 네, 아름다웠다고 해야 되나? 네. 저희 아이도 이번 학기에 리코더 과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랑 너무 너무 아름다워. 어쩌면 이누 친구의 어머니도 연습하는 걸 들을 때는 선생님과 똑같았을 수 있어요. 우리 여라친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된 가장 좋은 곡을 보내주는 거니까. 근데 정말로 연주가 좋네요. 이 애니메이션을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 애니메이션의 장면들이 지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고요한 바닷가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요? 뭔가 바람이 부는 벌판이 생각났는데. 머리카락 싹 날리면서 슬프게 서 있는 어떤 주인공? 선생님은 어렸을 때 어땠어요? 조용한 어린이 아니면 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활발한 것도 아니지만 아주 뭐 조용하진 않았어요. 그냥 말 많이 하고 그 당시 어린이들처럼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하루 종일 학교 가서 놀고 집에 와서 놀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동네 아이들이랑 밖에서 고무줄하고 사방치기하고 학교 운동장 구름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버티기 그런 거 하고 그냥 주로 밖에서 많이 놀았어요. 네. 그러면 어렸을 때 무슨 사고를 치거나 뭐 크게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나요? 사고 친 거는 없었고 1학년 때까지 제가 좀 대소변 잘 못 가렸군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건 아니었는데 가끔씩 그랬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키가 좀 컸어요. 그래서 항상 제일 뒷자리에 앉았었는데 선생님께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말씀을 못 드리는 성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참다가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수업 듣는 도중에 그러니까 소변이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가니까 이렇게 교실 뒤로 흘러내려가는데
앞자리에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갑자기 딱 손을 들더니 선생님 동수 자리에서 물이 흘러내려요. 근데 걔가 안 했으면 몰랐을 텐데 근데 마침 뒤에 어머님이 한 분이 그 저희 반에 심장이 안 좋은 친구가 있어서 어머님이 와 계셨었어요. 교실 뒤편에. 근데 그 어머님이 그냥 조용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대걸레? 봉걸레? 그걸 갖고 오셔서 그냥 말없이 닦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근데 애들이 그냥 뭐 별로 1학년들은 어리버리하니까 관심은 없더라고요. 네. 다행히. 네. 그 어머니 되게 감사하다. 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기억 많이 나고. 근데 그 손든 친구도요. 되게 감사해요. 왜냐면 동수 자리에서 물이 흘러요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선생님 김동수 오줌 쌌어요 이렇게 말 안 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천운이죠. 진짜 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오줌이라고 생각 못하고.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하굣길에 이제 친구랑 운동장에서 얘기하는데 또 신호가 왔는데 그러면 뭐 빨리 화장실 간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얘기는 하고 싶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내가 얼굴은 막 웃으면서 그랬잖아 막 하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밑에서는 그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바지랑 운동화 양말까지 다 젖고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진 거죠. 야 이거 엄청난 흑역사인데 선생님 그걸 여기서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웃으면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 뱃속에서는 엄청난 우르르쾅쾅. 그래서 그땐 또 집이 멀었어요. 걸어가는데 아니 그 상태 그대로 아무 처치도 안 하고? 네 그렇게 걸어갔어요. 집까지? 같이 앞에서 이야기하던 친구는? 친구는 이제 그래 잘 가 이러면서 선생님 헤어져서 저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른 채? 네, 걔는 몰라요. 그리고 가면서 선생님은 이렇게 흘러내렸을 거 아니에요? 막 어기적 하면서 냄새도 났을 테고. 네, 근데 이제 뭐 혼자 가니까 집까지 걸어가는 누가 거리였어요? 옆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멀어도 다 걸어 다니고 해서. 아까 선생님이 큰 사고 친 거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큰 사고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저 1학년 때 오빠가 3학년이었는데 집에 둘이만 있었어요. 엄마 시장 가시고 2층 집에 1층에 저희가 새 들어서 살았거든요. 어떤 아저씨가 현관문을 이렇게 두드리셔서 열어드리니까 지폐를 보여주시면서 너희 아빠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걸 갚으러 왔는데 이게 돈이 액수가 크니까 지방에 안전한 곳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숨겨놓겠다 거기다가. 네, 그래서 그 아저씨 손을 붙잡고 여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피아노가 그때 있었는데 피아노 의자 이렇게 열렸잖아요. 거기 뭐 숨겨놨었으니까 뭐 여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오빠는 어디가 괜찮을 것 같아요. 부엌에 가서 냉장고 위에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면 상자는 어떨까요? 막 다 돌아다녔어요. 거의 한 2-30분을. 근데 아저씨가 여기 안전한 데가 없는 것 같다. 그냥 나중에 내가 직접 전달해 드릴게. 안녕히 가세요.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도둑이었던 거예요. 너무 도둑 너무 웃기고 그냥 들어와서 훔치면 되지. 뭐 이렇게 또 연극을. 네, 이제 그래서 훔쳐갔어요. 뭘 훔쳐갔어요? 그런 연극을 꾸민 끝에? 저희 집에 뭐 올림픽 주화 은으로 된 거. 그리고 그 몇 개월 후에 윗집을 똑같은 방식으로 위에는 중학생 언니였는데 아버님이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월급 봉투로 훔쳐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그 정도로 끝난 게. 근데 그 동네에 그런 소문이 안 났나 봐요. 애들만 있는 집에 이런 도둑이 들었다. 저희 집이랑 윗집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뭐 별로 다른 동네로 가셨는지. 아니 선생님 아까부터 너무 엄청난 얘기를 별일 아닌 얘기라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얘기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도둑 맞고 나서 시장 갔다 오신 엄마가 대문을 들어오실 때 그분이 이렇게 나가신 거야. 그러니까 마주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서는 들어왔는데 엄마 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셔가지고
다행이다 그래도 이렇게 강도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네. 보통은 아무나 문 열어주지 말라 그랬지. 엄마가 그러면서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코딱지 먹고 뭐 이런 것들. 코딱지 먹고 오빠한테 배워가지고 맛있다고 너도 오빠가 먹어보라고. 한 일주일 정도 먹었어요. 그냥 열심히 파서 오빠가 시킨 대로. 엄마랑 같이 낮잠을 잤는데 자다가 이렇게 했는데 딱 엄마가 깨셔서 들켰어요. 먹는 그래서, 장면을 어머님이 목격하시군요. 예. 그래서 왜 먹냐 그런 걸. 그래서 그때부터 한 일주일 먹다가 안 먹고 뭐 예전에는 어린이 아스피린이 딸기 맛으로 청량과자처럼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또 그거 엄마 안 계실 때 같이 먹자. 그래서 한동안 그거 좀 먹었어요. 아프지도 않은데. 엄마 안 계시면 이거 먹자. 그래서 꺼내서 먹고. 옛날에는 먹을 게 별로 없어서 뭐 약도 약간 딸기 향만 나도 막 먹고 그랬죠. 맛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게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뒤에 당연히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뭐 엄마한테 엄청나게 혼났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대형 사건 뒤에 아무 일 없이 그냥 근데 크면서 그렇게 크게 혼난 적이 없어요. 사실 어린 시절에 그런 일로 크게 야단 맞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일들이 선생님한테 상처가 되거나 내가 사고 쳤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재미있는 일들 에피소드 수준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무엇보다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똥, 오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재미있게 들으셨을 것 같네요. 다음은 동시에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순천 아간초등학교 김예원 친구가 보내준 동시입니다. 나의 꽃. 이 동시는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나의 꽃. 김예원. 꽃, 나에게 꽃이란 향긋하고 아름다운 존재. 실제 꽃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꽃. 바로 생명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바로 생명. 와, 이 친구 뭔가 시를 쓸 줄 아는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 못했는데 두 번째 연에서 실제 꽃도 아름답지만 더 해놓고 딱 줄 바꿔서 아름다운 꽃. 이런 거 어디서 배웠죠? 저는 지금도 맞춤법에 맞춰서 아름답지만 그 다음에 줄 바꿔서 더 아름다운 꽃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생명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떤 뭐 경험이 있어서. 그러게요. 저도 제목 나의 꽃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는 나라던가 예, 보통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뭐 나의 꿈이라던가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것은 생명이다라고 표현을 해줘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생명을 꽃에 비유한 멋진 동시였네요. 생명을 사랑하는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예원 친구의 마음이 잘 담긴 동시 그리고 동시의 문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시 잘 보았습니다. 다음 사연은 크리스마스 사연인데요. 서울 동희초등학교 최승현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크리스마스에 하고 싶은 것은 트리 만들기입니다. 우리 집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습니다. 다행히 도서관에서 트리를 만드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별을 만들었더니 친구가 이게 뭐야? 야, 이건 안 돼. 미안하지만 다른 걸로 하자. 라고 했습니다. 결국엔 도서관 동생이 만든 별이 맨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그래도 나는 다른 장식들을 했으니 괜찮습니다. 내 사진도 걸어 놓았습니다. 유명하다는 백화점의 트리도 보고 왔는데 우리의 작은 트리는 우리만의 트리 같아서 더 좋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해마다 하는 크리스마스 발표회 준비도 재미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극을 했습니다. 주인공이 아니어서 서운했지만 할머니 역할을 너무 잘해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방 안 아프고 사는 게 천국이요. 어린들이 내가 한마디를 할 때마다 크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4살 때 제가 했던 영상을 제일 좋아합니다. 나도 그때 제가 너무 귀엽습니다. 여기에 할머니 대사에 제가 욕을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승현 친구가 써준 그대로 시방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이라는 말의 사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아프고 사는 게 천국이요.
우리 승현 친구 평소에 그 사연 보내줄 때 본인이 낭독한 것도 보내주고 해서 제가 아는데 굉장히 할머니 목소리 잘 냈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엄청 웃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크리스마스 하면은 역시 트리가 있어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잖아요. 근데 사실 집에서는 특히 저희 어렸을 때는 동화책에서 본 것처럼 전나무 트리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고 그냥 집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고무나무에다가 이런 거 막 걸어놓고 근데 승현 친구의 글에서 이게 진짜 진심 같았는데 유명하다는 백화점 트리도 보고 왔지만 우리의 작은 트리가 우리만의 트리가 있어서 좋았다라는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고 사실은 꾸밀 때 재미가 또 있죠. 그리고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만들었다는 거 보니까 도서관 친구들이랑 같이 그게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고 여기서 또 4살 때 했던 영상을 엄마가 제일 좋아한다고 쓴 게 계속 뭔가 크리스마스 때 이런 행사에 참여를 했던 친구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잘 보내고 있구나. 항상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알차게 보내는 친구. 부럽기도 하고. 맞아요. 요즘은 행사나 크리스마스나 생일이나 그런 것들을 또 엄마들이 영상을 남겨두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 보면은 추억이 생각날 것 같기는 해요. 알차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승현 친구의 사연이었습니다. 준비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요. 여러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김동수 선생님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 꿈이랑 문이랑 문이야. 어떤 부탁도 다 들어주는 산이 있다? 정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다 들어주는 건가?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이 산 이름을 맞춰봐. 글쎄 모르겠어. 정답은 바로 수락산. 수락산? 우리 문이는 똑똑하니까 수락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수락은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지. 뭐야 그러니까 수락산? 이런 게 바로 넌센스 퀴즈의 재미지.